예, 그러면 이제 휨 설계 그 과정을 좀 학습해 볼 수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의 요지는 최대 모멘트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최대 모멘트가 주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H 단면을 선택해라, 결정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강제는 SM570을 사용을 하고 횡방향으로는 이제 충분히 지지돼 있다라고 이제 보라는 얘기죠. 이건 뭘 의미하죠? 횡방향 검토, 그러니까 횡비틈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앞에 예제하고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물론 이제 역으로 이 W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은, 요번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단면을 찾아볼 거냐면, 앞번 예제에서는 그 자중에 대한 자중 하중 그죠? 자중에 대한 등분포 하중을 가정을 했잖아요. 요번에는 가정을 하지 않고 예, 요번에는 가정하지 않고 그냥 하중에 대해서만 계산한 다음에 소요 단면 개수보다 좀 더 크게 좀 결정을 하면 자중까지도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요번 예제에서는 가정하지 않고 등분포 하중을 자중에 대한 등분포 하중을 가정하지 않고 한번 단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허용력보다 이제 작아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가정을 해서 그 선택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가정 없이 소요 단면 개수보다 좀 더 넉넉하게 크게 적용을 해도 되고 선택을 해도 되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가정 없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W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다음 모멘트도를 그려보면 여기 좀 안 예쁘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제 2000이란 얘기인데 지금 W를 모르는데 아는 거는 요거 있죠. 요게 8분의 W L제곱 그러니까 16.4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W를 역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W는 16.4의 제곱분의 8 곱하기 2000이 되죠. 이렇게 하면 이게 59.2 kN 미터가 나옵니다. 59.5예요. 59.5.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전단력도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최대 전단력 또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렇게 통과를 하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이제 Vmax인데, Vmax는 2분의 V 곱하기, V가 아니죠. 2분의 WL이죠. 그리고 계산해보면 2분의 W가 59.5
곱하기 16.4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약 488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모멘트, 그죠? 최대 모멘트는 요거고 2000이고 그 다음에 Vmax 최대 전단력은 488로 일단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한 게 뭐냐면 단면력을 계산한 거예요. 단면력 계산. 그래서 Mmax는 2000 kN 메타고 그 다음에 Vmax는 488 kN입니다. 자, 두 번째는 허용력을 가정을 할게요. 허용력 가정. 지금 SM 570이죠? 570일 때 허용력은 FBA는 270 메가파스칼이고요. 그 다음에 VA는 150 메가파스칼입니다. 자, 세 번째. 소요 단면계수를 계산하겠습니다. 소요 단면계수. 선정. S required는 모멘트 max를 FBA로 나눈 거죠. 그러면 2000 곱하기 10의 6승이죠. 그죠? 10의 6승 나누기 270 이렇게 해주면 이게 7.41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 세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단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4번 단면의 단면 선택. 그래서 단면을 뭘로 선택을 해보면 H는 900에 300에 16에 28 요 단면을 선택을 해보면 S가 뭐가 나오냐면 9.14 곱하기 10의 6승이 나옵니다. S required는 7.41이잖아요. 곱하기 자, 그래서 required는 7.46인데 사실 좀 약간 크게 결정된 듯 보이죠?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자중을 고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요거 required는 자중을 고려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큰 듯한 단면 단면 개수의 단면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일단 크니까 요 단면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단면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 허용 응력 검토에서 NG가 나온다. 그러면은 단면 선택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단은 선택을 하는 거지 이걸로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국부작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국부작을 검토. 첫 번째 복부판. 자, 복부판에서 최소 두께 검토. 최소 두께 검토.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표에서 찾아보면 적용된 t 값이 요 기준값보다는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단면을 이제 그려보면 저희가 선택한 단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900이고 그 다음에 플랜지 폭이 300이에요. 그 다음에 웹 두께, 복표판 두께는 16이고 그 다음에 플랜지 두께는 28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단면 재원표를 보면은 요 단면 저희가 선택한 단면에 대한 WD가 나와 있어요. 예, WD가 재원표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2.43 kN m 이렇게 찾아집니다. 만약에 뭐 재원표에 이게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단면적은 알고 있으니까 단면적은 이제 재원표에서 단면적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감마 S 그 강제의 단면 단위 무게 예 그걸 곱해주면은 뭐가 나와요? 이게 이제 WD가 나오는 거죠. 재원표에 WD가 그냥 표기돼 있으면은 그거 쓰면 되고 만약에 재원표에 없다 그러면은 재원표에 있는 단면적에다가 그 강의 단위 중량, 예, 단위 무게를 곱해서 찾아내라. 예, WD를. 일단 이런 상황에서 그 D를 계산을 해보면 D는 여기서 뭘까요? 요게 B죠, B. 예. 복부판이니까 지금 요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형 단면에서 D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기준에서 보면은 이게 판이기 때문에 그 기준 표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검토 표에 나와 있는 그 B가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는 H형 단면에서는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B 대신에 이게 D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D를 계산을 해보면 H 전체 높이는 900이고요. 900에서 뭘 빼주나요? 28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28 그래서 844mm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 요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I. 파이를 먼저 계산을 해야 I를 계산할 수 있죠. 파이는 지금 계속 몇 번 했죠. 요거 몇 번 빼기 F2인데 F2가 마이너스 F1이라고 했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대칭 단면이죠. 대칭 단면이니까 지금 여기가 압축 플러스로 F1이다 그러면 여기는 대칭이니까 그죠? 대칭 단면이니까 여기도 값은 F1인데 이게 인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주면은 표시가 되죠. 실질적으로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요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2를 마이너스 F1으로 집어넣으면 요게 F1분의 F1 빼기 마이너스 F1이 되잖아요. 그래서 F1분의 2F1이 되니까 그래서 2가 되죠. 그럼 파이가 2가 되면 I는 얼마가 되나요? I는
계산해 보면 0.65 파이 제곱 더하기 0.13 파이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3.86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선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40 곱하기 3.86 에다가 844 계산해 보면 5.5mm가 나오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된 TW는 16이잖아요. 16mm. 최소 두께보다, 이게 최소 두께고, 요거보다 크죠? 예, 크니까 최소 두께 검토는 문제가 없다. 오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응력이 적용이 되는지를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 복부판에 이러한 능력이 적용이 되는지. 그 복부판만 떼놓기보다는 이거 지우고선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좀 잘 이해를 해야 이게 응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좀만 바뀌어져서 나와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아까 그 대칭의 응력을 적용을 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좀 단순화를 시켜서 자, H형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등분포 하중을 받게 되면 여기를 중립축이라고 보면 딱 가운데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응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쭉 압축이 받아요. 그 플랜지는. 그쵸? 플랜지는. 입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플랜지는 쭉 압축을 받고, 요 하부 플랜지는 쭉 인장을 받아요. 그죠? 이런 인장 응력을 쭉 받죠. 자, 요건 이제 플랜지는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위에는 압축이니까 전체 판 자체가 쭉 압축 응력을 받고, 밑에 플랜지는 인장 응력을 전체적으로 쭉 받는 거죠.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바로 안 보일 수 있겠다. 요거를 안쪽에서 그리지 말고 제가 바깥쪽으로 나오게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바깥쪽으로 압축이 이렇게 인장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는 걸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튀어나오긴 했지만, 예. 그러면 이제 요번에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얘는 요 복부판 있죠. 복부판은 그럼 응력이 어떻게 받고 있는 거냐? 플랜지는 금방 보이는데 웹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웹이 받고 있는 요 맨 위는 어떻게 받아요? 이 복부판의 맨 위쪽은 당연히 연속이니까 응력이 연속으로 받고 있으니까 요만큼 응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죠? 응력이 압축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맨 끝쪽은 그 인장 응력, 그 플랜지랑 붙어 있으니까 이만큼 응력을 받겠죠. 인장 응력으로. 그러니까 뭐 중간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0이죠. 응력이. 중립축은 응력이 0이잖아요. 휘응력이 0. 그러면 이게 이렇게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부판, 요거를 복부판이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요 복부판이란 말이에요. 제가 빗금 치고 있는 요 복부판. 복부판이 실제로 어떤 응력을 받고 있느냐. 판이 위에는 압축 응력, 그죠? 위에는 압축 응력, 밑에는 인장 응력을 이렇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응력 분포를 지금 받고 있는 양연지지판, 예, 양연지지판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응력도를 이러한 그 선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응력도를 적용을 한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부작을 검토를 할게요. 5, 1, 2 복부판의 국부작을 검토. 네, 국부작을 해주면 기준은 28.4i분의 d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8.4 곱하기 3.86 844 그쵸? 해주면 7.7이 나오고 요거는 적용된 t가 16mm이기 때문에 더 크죠? 그러면 이제 국부자구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두 최소 두께도 국부자구도 다 통과를 했으니까 BA1이라고 할게요. BA1은 270MPa이다. 변동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가정했던 값과. 두 번째 5의 2를 보면 플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5의 2의 1은 최소 두께 검토. 이거는 간단한 식이죠. 16분의 B. 근데 B를 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16분의 140입니다. 142 해주면 8.9mm가 돼요. 요거는 실제로 적용된 값이 TF는 28mm니까 작죠? 예, 이게 크죠? 적용된 값이 더 크니까 최소 두께도 통과. 여기서 142가 어떻게 된 거냐? 위에가 300인데 요거는 16이잖아요. 그죠? 16이니까 알고 싶은 거는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를 알고 싶은 거 요게 B예요. B는 2분의 300에서 빼기 2분의 16 해주면 14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의 2의 2
부작을 검토. O는 기준값이 9.3이에요. 9.3분의 B고 9.3분의 141을 하면 이게 얼마냐면 15.27 15.27mm가 됩니다. 실제로 적용된 T는 28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크죠? 적용된 T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FBA2 또 270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FBA는 최종적인 FBA는 요거하고 요거 중에서 미니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270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 횡비틈 검토. 근데 횡방향으로 지지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횡방향으로 충분히 지지. 그러니까 허용력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270.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용역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단면력, 그죠? 실제 단면. 계산을 하면, 일단 도자중에 의한 모멘트 MD는 8분의 아까 이제 자중에 대한 등분포 하중이 2.43으로 나왔죠. 2.43 곱하기 16.4의 제곱 하니까 81.7 kN 메타가 나오죠. 그러면 Mmax는 다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Mmax는 2000 더하기 81.7 해서 2082 kN 메타가 되고 요것에 의해서 휘응력을 계산을 해보면 휘응력 검토 FB라는 것은 모멘트를 2082 곱하기 10의 6승 단위 변환을 해주고 단면 계수로 나눠주면 되죠. 9.14 곱하기 10의 6승 쯤엔 228 메가파스칼이 나와요. 요건 허용력은 270이죠. 허용력보다 작으니까 OK죠. 그 다음 보의 자중에 의한 전단력 아까가 73이라고 해야겠네요. 73
73은 전다 능력 검토. 보의 자중에 의한 전단력. VD는 2분의 2.43 곱하기 16.4 해주면 19.93이에요. 그래서 Vmax라는 것은 488에다가 19.93 해주면 508 kN 나오고요. 전다 능력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다 능력 검토. 자, 그러면 이제 식은 IT분의 VQ죠. V는 알고, 그 다음에 I는 아직 I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Q, 그러니까 I랑 Q를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I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I는 단면계수에다가 C, 그죠? YT, 뭐 YT든 뭐 YP든 똑같으니까 계산을 하면 YT가 450이고 곱하기 단면계수가 9.14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계산해보면 4.11 곱하기 10의 9승 mm 4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Q를 계산해야겠죠. Q는 그림을 좀 그려봐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립축이 이렇게 있고, 그럼 결국에는 요거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죠. 이렇게 단면 1차 모멘트인데 이 치수를 다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써놔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아래가 지금 28이니까 그거를 감안하면 422가 돼요. 이 정도는 해놔야 이제 계산하기가 쉽죠. 그러면 단면 1차 모멘트는 일단 상부 플랜지 300이죠. 300 곱하기 28 면적, 거기에다가 중립축에서부터 그 플랜지 단면 도심까지의 거리니까 450 빼기 28의 반 14 더하기 밑에 웹의 반 422 곱하기 이게 얼마예요? 16이니까 422 곱하기 16 곱하기 2분의 420이죠. 도심까지의 거리.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5.08 곱하기 10의 6승 mm 세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대입을 해서 적어보면 I는 4.11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T는 요 원하는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에 두께가 16이죠. 그 다음에 V는 508 곱하기 10의 세제곱, Q가 여기 밑에 계산했죠. 5.08 곱하기 10의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9.2가 나옵니다.
6.2MPa. 근데 이제 VA는 얼마였어요? 150MPa이죠. 매우 작네요. 아무튼 예, 허용 전달 능력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도 OK다. 그러면은 원래 선택한 단면 요게 최종 선정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제를 마무리할게요.